오랜 기간 우승만을 해오던 독일 최강의 미넨이 케인과 다이어 때문에 무관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미넨은 라이프치히전 승리에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넨은 25일 라이프치히와의 2023-2024 분데스리가 23라운드 홈 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멀티골을 앞세워 2대1로 이겼습니다. 케인은 후반 11분 박스 왼쪽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25분 라이프치히 다니엘 올모가 동점골을 넣으며 무승부에 그칠 뻔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막생 추포모팅이 문전에서 높게 띄워준 패스를 다시 케인이 왼발 발리로 마무리하며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민재는 올 시즌 처음으로 벤치에서 리그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1대1 동점이던 후반 36분 그라운드에 들어가 9분여를 소화하며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미넨은 이날 승리로 리그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11일 리그 우승 경쟁 상대 레버쿠젠에 0대3 완패한 뒤 19일 중위권 팀 보움에까지 덜미를 잡히며 5년 만에 리그 연패에 빠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 1차전 0대1 패배까지 포함해 공식전 3연패의 사슬도 끊어냈습니다. 연패 탈출에도 팀 내부의 갈등이 노출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미넨을 떠날 예정이며 팀의 부진에 대해 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팀의 주축 미드필더 요조아 키미히를 내보내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넨 선수단 내에서는 투엘 감독을 지지하는 선수들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버쿠젠의 파죽지세에 미넨의 리그 우승 도전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도 팀의 단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넨의 12년 만에 첫 무관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미넨이 리그 우승에 실패할 경우 노릴 만한 타이틀은 챔피언스리그 우승뿐입니다. 하지만 미넨은 절대 우승컵을 들지 못할 것이라는 게 축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바로 케인의 징크스 때문입니다. 해리 케인의 무관 징크스는 프리미어리그를 떠난 지금도 무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케인인데 그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다이어의 합류입니다. 미넨은 연패에는 에릭 다이어도 한몫을 했는데 이런 그가 바이에른 미넨에서 더 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내주전 경쟁에서 밀려났던 다이어가 미넨에서 뛴다는 건 이전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다이어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미넨의 임대로 합류했습니다. 임대이기는 하나 모두가 의문을 던진 이적이었습니다. 그간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당장 이번 시즌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획에서 배제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보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펜 조합을 선호했습니다. 두 선수에 비해 기본적인 수비 실력이 부족하고 빌드업 능력에도 의심이 있는 다이어가 토트넘 내 경쟁에서 밀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다이어는 전문 센터백이 아닌 에메르송 로얄에게도 밀려 사옵션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다이어가 세계적인 클럽인 미넨에 입단했으니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만 했습니다. 다이어 합류 당시 미넨은 다이어 우파메카노와 마테이스 더리우트의 컨디션 안조 그리고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참가로 인한 김민재의 이탈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다이어 영입은 많은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이어는 6개월 임대 형식으로 미넨에 왔습니다. 연장 옵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가 미넨에서 그저 백업 역할을 하거나 제대로 출전도 하지 못하다가 토트넘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했지만 다이어는 이런 예상을 보기 좋게 비웃듯 미넨에서 곧바로 데뷔전을 치렀고 이어 3경기 연속 선발로도 출전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유니온 베를린과의 리그 경기에서 교체로 나선 다이어는 이어진 아우크스부르크전과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전 그리고 바이엘 레버쿠젠전에서 연달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민재의 부재와 다른 센터백들의 컨디션 난조라는 이유가 있기는 했으나 토트넘에서 뛰지도 못했던 다이어가 미넨에서 꾸준히 선발 출전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이어는 이후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휴식을 취했다가 25일 RB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선발 출전했습니다. 미넨 합류 이후 4번째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이어가 미넨에 더 남아서 뛸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독일 유력 매체 빌트는 다이어가 선발 출전하는 경기 수가 충족될 경우 다이어의 연장 옵션이 자동으로 발동된다고 전했습니다. 빌트가 언급한 경기는 3경기에서 5경기인데 3경기라면 이미 조건이 충족됐고 5경기라도 1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이어가 내달 열리는 프라이부르크와의 리그 경기에 선발로 나설 경우 자동으로 옵션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이어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은 꽤나 높은 상태입니다. 더리우트가 라이프치히전에서 경고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프라이부르크전에 출전하지 못하고 우파메카노는 최근 여러 차례 퇴장을 당해 토마스 투엘 감독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고 하지만 다이어가 미넨에서 1년 이상 뛰는 모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토마스 투엘 바이에른 미넨 감독은 김민재를 벤치에 앉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김민재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기 전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과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휴식이 필요하고 그는 아시안컵을 치르고 왔으며 시차 적응할 새도 없이 경기에 투입됐기에 너무 많이 뛴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다른 팀도 아닌 라이프치히였기에 더욱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리그 4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강호인데다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라이프치히 상대 승리가 없었고 올 시즌에도 두 차례 만나 1무 1패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투엘 감독은 전반기 내내 김민재 체력 안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민재가 15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하며 지친 기색이 역력할 때도 빼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수들의 부상이 많았다지만 승부가 기운 경기에서도 꿋꿋이 90분을 뛰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투엘 감독이 이번엔 중요한 경기에서 김민재를 쉬게 한 것입니다. 독일 바바리안 풋볼은 투엘 감독이 김민재가 휴식이 필요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뮌헨의 부진에 결국 투엘 감독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바이에른 뮌헨 지휘봉을 내려놓습니다. 지난해 3월 부임했던 그는 올 시즌 케인과 김민재 등을 영입하며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불안한 경기력으로 분데스리가 12연패에서 멀어지면서 오는 6월 구단과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바이에른 뮌헨은 사비 알론소 감독 선임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미러는 뮌헨이 토마스 투엘 감독의 후임으로 알론소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2,300만 유로, 한국 돈 330억 원의 연봉을 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뮌헨은 알론소 감독을 다음 시즌 팀을 이끌 이상적인 선택지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론소 감독은 차세대 명장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레버쿠젠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리그 6위와 유로파리그 4강에 올려놓으며 뛰어난 지도력을 증명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한층 노련해진 지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알론소 감독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 33경기 29승 3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알론소 감독의 뮌헨행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리버풀도 알론소 감독의 선임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는 알론소 감독이 차기 행선지로 리버풀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레버쿠젠에 대한 충성심이 높기에 잔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음 시즌 레버쿠젠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에 나서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설 뮌헨이 아닙니다. 데일리 미러는 뮌헨이 2,300만 유로의 연봉으로 알론소 감독을 설득할 것이고 이는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동일한 수준의 조건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토트넘 전 캡틴이자 골키퍼인 위고 요리스가 손흥민을 낮게 평가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크게 말다툼을 벌인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가 함께 뛰었던 선수 중 베스트 6를 뽑았는데 손흥민은 없었습니다.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요리스의 인터뷰를 소개했는데 그는 베스트 6로 자신을 비롯해 해리 케인과 킬리안 음바페, 그리고 가레스 베일 등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빠졌습니다. 요리스는 2012년부터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주장으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뒤 요리스는 설 자리를 잃었고 결국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했습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요리스와 10년 가까이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같은 팀에서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했음에도 요리스는 손흥민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사실 요리스 같은 3류 선수의 평가는 손흥민에게 필요 없습니다. 손흥민은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세계 최고의 공격수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스포츠 전문 미디어 테크노스포츠는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축구 선수 탑10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매체는 2024년 기준이라고 강조했는데 당연히 현역 선수들이 줄을 이뤘고 은퇴한 선수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슈퍼스타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외모와 실력을 모두 겸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한국의 축구 선수고 그는 1992년 7월 8일 태어났으며 토트넘에서 공격수로 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고 그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자 역대 가장 위대한 아시아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으며 폭발적인 스피드와 마무리 그리고 양발과 연계까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얼굴도 잘생기고 실력까지 좋은 손흥민이 남은 시즌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뮌헨은 그냥 이번 시즌 버리고 다음 시즌에 다시 재정비하고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욕심 많은 케인과 3류 선수 다이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짓으로 축구하는 다이어 선수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토트넘 나간다길래 나이스를 외쳤더니 하필 김민재 팀으로 가서 많이 당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팀을 망치고 있습니다. 진짜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선수 같습니다. 정상적인 지능 있는 감독이라면 다이어 선수는 벤치 명단에서도 빼버리겠지만 축구계 금수저 집안이라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때문에 그냥 김민재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이어 같은 실력도 안 좋고 성격도 안 좋은 선수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 선수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